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기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고 문은 잠겨 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10분 안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 무서운 상황 말이에요. 실제로 작년 한 해에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응급 상황을 혼자 겪은 분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대처법을 몰라서 더 큰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저는 30년 넘게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우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충분히 위험을 넘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 6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아 하시면서 대비를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마비라고 하면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히 천천히 신호를 보내면서 다가와요. 마치 몸이 미리 경고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응급실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혼자 계실 때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끼시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심장마비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병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혼자 계시다가 응급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나가고 배우자와 사별하시거나 따로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위급한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7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외국에서 배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아요. 미리 우리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가슴 한가운데가 꽉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무거운 것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죠. 이런 느낌은 보통 몇 분 이상 계속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이 불편함이 팔이나 어깨, 목, 심지어 턱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왼쪽 팔에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릿저릿하거나 아프다기보다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작년에 제가 만났던 75살 되신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오후에 빨래를 개고 계시다가 가슴 아래쪽에 이상한 조임을 느끼셨대요. 처음엔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싶었는데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분은 며칠 전에 동네 보건소에서 들었던 건강강좌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고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죠. 그 판단이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반면에 비슷한 또래의 다른 할아버지는 같은 증상을 느끼셨는데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시면서 그냥 참고 계시다가 결국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오셨어요. 두 분의 차이는 바로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어요. 잠시 후에 그 할머니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다른 증상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죠. 동시에 가슴이 막힌 것처럼 숨이 차기 시작해요. 네 번째는 식은땀이 나면서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도 마치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숨이 차는 느낌이 들어요. 평소보다 호흡이 가빠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증상들 중에서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60살 이상이신 분들, 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심장은 참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빨리 대처할수록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적어져요. 저희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증상이 시작된 지 한참 지나서야 오시는 경우를 자주 봐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가족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았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때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준비했어요. 혼자 계시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지식 하나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이 손상돼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큰 문제 없이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자 계실 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미리 알고 계시면 충분히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단계부터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되는데 각 단계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적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생명을 구하는 7단계 대응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 응급실에서 확인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심장이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돼요.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이죠. 작년 여름에 제가 만났던 78살 되신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텃밭에서 고추를 따시다가 가슴에 묵직한 압박감을 느끼셨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더 따고 들어가자 싶어서 계속 일을 하셨대요. 결국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만약 증상을 느끼자마자 멈추고 쉬셨더라면 훨씬 가벼운 상태였을 거라고 담당 의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세도 중요해요. 완전히 눕기보다는 소파나 의자에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운 채로 기대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호흡도 편해지고 심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들거든요. 다리는 약간 올려주시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아스피린이 있다면 한 알을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삼키지 마시고 꼭 씹으셔야 해요. 씹으면 위에서 천천히 녹을 때보다 훨씬 빨리 혈액으로 흡수되거든요. 아스피린은 혈전이 더 커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다만 평소에 위출혈이 있으셨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엔 2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69살 되신 김씨 할머니는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두셨다가 시장에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바로 씹어 드셨어요. 나중에 검사해 보니 그 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상당히 줄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즉시 119에 전화해서 심장마비 의심이라고 명확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단독주택이라면 대문 색깔이나 특징까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1분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족한테 먼저 연락하실 생각 마시고 무조건 119부터 부르세요. 혼자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하고 숨이 찹니다. 주소는 어디 어디입니다. 이렇게 짧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번째는 현관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구급대원들이 와서 문이 잠겨 있으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요. 여유가 있다면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경기도에 사시는 75살 되신 정씨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현관문을 열어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써서 붙여두셨대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가능성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다섯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전화기를 가지러 가고 싶어도 참으세요. 화장실 갔다가 쓰러졌다는 실제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어떤 목적이든 이동하거나 무리한 행동은 위험해요. 부산에 사시던 77살 되신 한 할머니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는데도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만약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다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의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최소한의 움직임만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문자로 짧게 알리는 거예요. 전화보다 문자가 에너지 소비도 적고 명확해요. 119 불렀어. 가슴 아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7살 박씨 할아버지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는데 긴 통화 때문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반면 서울에 사시는 75살 이씨 할머니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내시고 에너지를 아끼며 구급대원을 기다리실 수 있었어요. 평소에 가족들과 미리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해라고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 기능을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고요. 일곱 번째는 느리고 깊은 호흡을 반복하는 거예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박수를 안정시켜줘요.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져요.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시면 더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며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며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부산에 사시는 80살 되신 최 씨 어르신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 호흡법을 따라 하셨는데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상당히 줄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6살 김씨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끼셨어요. 다행히 제가 말씀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죠.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기대 앉으셨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으셨어요. 119에 전화해서 정확한 주소를 알렸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리셨죠.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내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셨어요.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증상 시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하실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으셨어요.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 이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게 생존의 열쇠예요. 골든타임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평상시 준비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돼요. 먼저 문을 쉽게 열 수 있게 준비해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시고 비상시 구조대원들이 알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준비를 해두세요. 서울에 사시는 77살 최 씨 할머니는 현관 옆에 응급 상황 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두셨어요. 실제로 그분이 쓰러지셨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둘째로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기능을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버튼을 몇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82살 김 씨 할아버지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셨어요.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어요. 셋째로 휴대폰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정보들이 치료에 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30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을 권해요. 대구에 사시는 76살 박 씨 할머니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두셨어요.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 시 첫째 아스피린 씹기, 둘째 119에 전화하기, 셋째 문 열어두기라고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어요. 그분이 쓰러지셨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어요. 의사들은 이 조치가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집안 여러 곳에 아스피린을 나누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의 작은 약통에 담아두세요. 인천에 사시는 78살 이 씨 할아버지는 집안 3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두셨는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스피린을 그냥 보관만 하시면 안 돼요.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고 습기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평소에 드시는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의사와 미리 상담해 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심장마비의 상당 부분은 미리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꾸준히 관리하세요. 금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도 중요한데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하세요.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단,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숨참을 느끼시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세요. 식단 관리도 신경 쓰시고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세요. 술도 적당히 하시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쉬워요. 이웃이나 가족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도 참여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심장마비 전조 증상으로는 가슴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 숨참이 있어요. 7단계 생존 행동법은 모든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에 신고하기, 현관문 열어두기, 안정상태 유지하기,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그리고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 방법으로는 문 쉽게 열 수 있게 하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의료 정보 표시하기,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가 있어요. 심장마비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게 있어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시고요. 그리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 전체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다만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에요. 영상이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고예요. 정기검진 받으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오늘 배운 응급대처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